기자 수첩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오늘은 북한 미사일인데요. 예. 미사일 얘기. 또 무시무시한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금 오보가 여기저기서 잇따르고 있어요. 예.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진짜 전쟁 날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 라고 하니까 북한 외무성에서는 그렇게 불안하면 철수를 하든지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북한 외무성이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 나가주십시오라고 철수 요청을 했다라고 아하. 와전이 됐습니다.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저지른 잘못된 보도입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미국에 있는 뉴요커 인터넷판이 농담 기사를 실었어요. 어떻게 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버전을 바꾸다 보니까 결함이 발생해서 미사일 폐기했대라고 농담 기사를 실었는데 예. 다른 통신들은 다 미국 뉴요커가 농담 기사를 실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예. 인테르팍스 통신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어머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라고 크게 썼습니다마는 역시 오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오보가 잇따르던데요. 일본은 오보가 많죠. 일본 교통성 오사카 항공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드디어 발사했습니다라고 이메일을 예. 공항 내 각 사무실에 전달했는데 사실은 서부 효고현에서 요 직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공항은 지진 피해가 없겠냐라는 메일을 보낸다는 게 엉뚱하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요코하마시에 또 오보도 있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트윗을 올렸다가 사과하고 정정했습니다. 예. 후쿠오카 항공교통관리센터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메시지를 전국 항공관제소 등 60곳 가까이 되는 곳에 송신을 했다가 또 소동이 일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급히 전달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민들에게 자기네 관련 사무실에 일제히 전달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메시지를 준비해 놓는 거죠. 북한 미사일 발사 드디어 이렇게. 엔터 누를 준비만 딱 해놓는 그러는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서 언제 쓰나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실수로 그래요. 안 나가야 될 때 나가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은 시스템 자체가 북한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북한이 언제 일본에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있는 일이죠. 2006년인가 10월에 니온 TV하고 NHK 방송이 북한이 두 번째 지하 핵실험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예. 사실은 일본 북부지방에서 일어난 지진파를 잘못 포착한 거였죠. 대형 오보였죠. 네. 2009년 4월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드디어 쐈습니다라고 오보를 냈는데 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발사는 그 다음 날 했죠. 2009년 6월에도 아사히 TV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인 삼남 김정은의 사진이 이거다. 우리는 단독 입수해서 특종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엉뚱한 사람의 사진이었음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망신이었죠. 그때는. 참 그러고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느끼는 위협감은 의외로 큰 것 같아요. 네, 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면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일본일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북한과 사이가 우선 안 좋고요. 그다음에 늘 북한에 끌려간 일본인들 송환 문제로 싸우거나 하기 때문에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 피해를 당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고.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아서 이런 말만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감을 부추기면서 일본의 자위대를 무장할 명분을 찾고 빌미로 일본 해서. 자위대의 군사적인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려는 우익의 정치적인 꼼수가 뒤에 이제 깔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엄청 두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뭐 차를 마시는데 일본에서 온 친구가 바삐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일로 바빴답니다. 집안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꽤 살 줄 알고 한국으로 은행 예금을 옮겨놨는데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것. 일본도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 예금을 캐나다로 옮기느라고 무지하게 바빴답니다. 야, 우리는 일본 방사선이 더 걱정이 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또 방사선 걱정은 또 별로 안 한대요. 그래요. 그만큼 북한을 무서워하는 일본. 엄청 무서워하죠. 그럼 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뭐 일본이든 우리든 어느 나라든 오보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 남북 관계를 보도하거나 이 북한 관계를 보도할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접근이 어렵고 내부 구조와 동향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선동이나 외신이 잘못 보도한 오보에 바로 부하내동해서 오보를 쓰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도 무지하게 어려워서 늘 틀립니다. 예. 예.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증오나 분노를 담고 있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아까 전에 예. 저 마이크로소프트 버전 업데이트 하다가 실수 그렇습니다. 났다 뭐 이런 예.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증오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예, 거죠. 두려움과 증오 때문에 이 사실을 갖다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또 폐쇄적인 북한 체제로 인해서 정부가 너무 제한돼 있으니까 이럴 경우 몰라서 오보를 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엉뚱한 생각들도 하는 거죠. 어차피 좀 틀린다 하더라도 확인할 길도 없어. 아하. 이거 확인되려면 몇 달은 있어야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 말고 이런 그럴 식의 수도 무책임한 있겠네요. 보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언론사 구미에 맞게 왜곡해서 슬그머니 보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고의적인 거죠, 이건.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 극한적인 이념 갈등으로 왜곡돼 있으면서 희망사항과 객관적인 전망이 뒤섞입니다. 아. 예를 들면 요거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 기사가 딱 맞아 떨어질 텐데 이러면서 북한이 이때쯤 쐈다고 보도하면 딱 맞을 텐데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념적인 편향이 북한 기사에 슬그머니 새들 가는 거죠.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더군다나 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핫 이슈에다가 속보 경쟁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뭐든 짜내, 뭐든 써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오보를 줄이려면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술술 털어놓는 당국자나 책임자가 없으니까 없죠. 예, 정부 당국, 정보기관, 학계, 외신을 모두 취재해서 정부의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되고요. 예. 북한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정기적으로 접하고 북한의 최근 정보들을 학계나 탈북 세터민 단체 등을 통해서 늘 전해 듣고 있어야 되고 북한과 관련해서 저지른 판단 실수나 오보는 반드시 기록해 놨다가 예. 분석한 뒤에 매뉴얼로 만들어 둬야 됩니다. 기자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